우리가 함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함수를 배웠죠. 함수를 배웠는데, 보통 이제 함수를 배웠을 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죠.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제어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어문에는 뭐가 있죠?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어문 말고 일반적인 이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바로 이제 변수라는 게 존재하죠. 그 다음 변수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변수에서 값을 표현할 때 값을 표현하잖아요. 값. 그러면 값을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그 다음에 뭐 숫자, 문장, 그 다음에 논리형 타입인 뭐 true, false, 그 다음에 객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변수의 객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함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임명함수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뭐 어떻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const 뭐 a 한 다음에 function,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뭐 숫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let num이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true, false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let 불이라는 건 불리한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표현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5가지밖에 안 돼요. 함수, 숫자, 문장, 뭐 true, false, 객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함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실행 가능. 자 실행 가능이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요런 식으로 쓴 거는 실행 불가능이에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실행 가능과 실행 불가능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 10을 실행한다, 안녕을 실행한다, 뭐 to를 실행한다, 말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A 함수 실행,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라는 함수도 만들 수 있겠죠? 뭐 자기소개 한다, 그런 것들은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 가능한 파일. 근데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객체가 뭐냐? 객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let a 사람 1이라고 써볼게요. 자 a 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사람을 2명을 저장할 거예요. 자, 한 명의 사람의 이름은 얘는 홍길동, 그 다음에 남자고요. 뭐 나이는 30살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얘는 홍길순이라고 하고요. 여자고요. 나이는 뭐 23살이라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근데 이거 저장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A 사람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홍길동 저장하고, 그 다음에 A 사람 해가지고, 자 여기는 남, 그 다음에 여긴 3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콘솔 로그 해가지고 A 사람 1 출력하면 뭐 나와요? 그냥 맨 마지막에 집어넣었던 요 값 나온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변수라는 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맨 마지막에 들어간 데이터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넣을 홍길동이라는 이름과 남이라는 그 성별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수에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넣을 수 없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중에 뭐가 있냐? 객체가 있습니다. 자 변수에다가 우리가 객체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객체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변수에다가 객체를 넣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말하자면 이제 객체를 할당한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객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객체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철수를 이루고 있는 정보. 철수의 데이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철수의 데이터가 하면 철수는 뭐 김철수가 있겠고, 나이는 뭐 20살이라 하고, 그다음 성별은 뭐 남이라 하고, 좋아하는 음식 뭐 짬뽕이 있을 거고, 뭐 사는 곳 안산시, 뭐 고잔동, 뭐 1, 2, 3-456.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수가 이루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변수에 다 들어갈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객체를 변수에 할당한다 했을 때 그 객체가 변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객체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집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집합된 데이터가 모두 다 들어가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자, 일단 객체를 만들어요. 자, 객체는 제가 커서 못 들어간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제 뭐 커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모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거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냐면 일단 변수를 두고 객체를 외부에다 둡니다. 변수 바깥에 둬요. 그럼 바깥에 두게 되면 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에 뭐가 있냐면 리모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리모컨이 생성돼요. 그러면 그 리모컨이 여기 들어가는 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즉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무슨 말이냐면 객체를 만들 때 이 객체가 생성되면 객체 주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객체 주소. 그러면 그 객체 주소를 뭐 하는 거냐면 이 해당 변수가 다시 이 변수가 요 객체를 뭐 한다? 참조하는 거예요. 요걸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그렇기 때문에 요 변수는 참조 변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다루고 있는 요 변수는 뭐다? 참조 변수인데 그러면 어떤 걸 참조하냐? 그냥 아무거나 참조하는 게 아니라 요 해당 객체,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객체의 주소를 참조한다. 그러면 그 객체의 리모컨, 그러니까 리모컨을 통해서 객체가 이루고 있는 정보들을 조작하거나 변경하거나 여러분들 수정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일단 지금은 추상적으로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객체를 다루는 방식이라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에 객체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안 들어가요. 변수에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객체는 여러가지 데이터의 집합이기 때문에. 왜 못 들어가요?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못 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변수에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어떤 주소? 그 객체의 주소.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수의 객체를 일단 할당했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객체는 쉽게 말해서 그냥 폴더예요, 폴더. 폴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폴더 모양.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폴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폴더에다가 여러 가지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여기다 이렇게 쓰십니다. 이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별. 그 다음에 얘는 나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출력할 때는 30살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는 뭐가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자, 오브젝트가 뭐예요? 객체예요, 객체. 오브젝트가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 성별, 나이. 자, 얘네들은 뭐냐면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멤버 변수. 그러니까 즉 멤버 변수라는 거는 철수가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묶음, 객체라면 철수라는 것도 어쨌든 객체잖아요. 그럼 철수라는 객체가 있으면 철수를 이루고 있는 속성들은 뭐다? 이름이라는 변수, 나이라는 변수, 성별이라는 변수, 이런 것들이 다 변수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철수를 이루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멤버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이름, 성별, 나이는 뭐다? 멤버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폴더에다가 이름, 성별, 나이를 그러니까 선언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홍길동 남 30살이라는 값을 집어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파일, 성별이라는 파일, 나이라는 파일. 이해되시나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똑같이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홍글순 여 23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것 이렇게 해도 되고 요런 식으로 선언해도 돼요. 자, 저희가 3일 할게요. 자, 얘는 임꺽정이라 해볼게요. 남. 자, 그러면 어떻게? 중괄호 안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큰 따옴표로 써야 돼요. 이름 임꺽정. 자, 그리고 속성과 속성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쉼표로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나이, 성별부터 있죠. 성별, 여기다가는 남, 그 다음에 나이. 나이는 사실 이제 정수기 때문에, 숫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어도 돼요. 자, 그러면 A 사람 출력하면 뭐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 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또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임꺽순이라 할게요. 얘도 33살이라 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자, 성별과 나이를 따로 넣어볼게요. A 사람 호에 대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성별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도 나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원입세트 잠깐 오류가 간 건 아니고 잠깐 일시적인 거였어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죠. 자, 사라 해볼까요? 그러니까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폴더인 거죠. 폴더예요. 그러니까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속성을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는 어떻게 이제 존재하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는 키 밸류가 쌍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키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 값, 키 값, 키 값이에요. 이런 식인 거예요. 키 값, 키 값, 키 값.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를 키라고 하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 어차피 이름, 성별, 나이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그냥 큰 따옴표를 안 감싸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가 뭐다? 앞에가 이제 키가 되는 거고, 뒤에 게 뭐가 되냐면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키하고 밸류가 쌍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하나를 예제를 한번 들여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보통 이제 객체를 사용할 때 그 객체는 고유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let으로 쓰지 않고 const로 많이 합니다. const. 제가 여기다가 사람 오라 해볼게요. 사람 오. 자, 사람 지금 4까지 했죠? 사람 오라고 했고, 자, 여기다가 name이라 해볼까요? 뭐 이름이라 할까요? 이름? 자, 이름은 김철수. 자, 여기 써야죠. 그 다음에 나이는 뭐라 할까요? 나이는 30살. 그 다음에 사는 곳 안산시 부단동 123-45 6번지.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자, 이 객체 안에는
여러분들이 변수만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수도 같이 선언할 수가 있거든요. 함수도. 그러니까 함수도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자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라는 거, 자 사람은 뭐예요? 숨도 쉴 수 있죠.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이런 동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자기 소개하고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은 보통 뭘로 표현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적인 표현은 함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ntroduce라고 써볼게요. introduce라는 거는 자기소개죠. 자, 그 다음에 자 introduce라 쓰고 여기다가 function,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씁니다. 함수죠. 함수. 익명함수.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저는 30살 김철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나는 자기소개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콘솔 로그에서 자, 사람 5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사람 5 출력하면 사람 5가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이름만 출력하려 하면 점이 하고 이름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이름 사람 5가 가지고 있는 이름만 딱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만 뽑아올래? 그러면 나이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는 곳 뽑아올래? 사는 곳만 뽑아올 수도 있고요. 자, 나는 김철수가 자기소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introduce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김철수입니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수 값이잖아요. 값. 얘는 단순히 김철수고 얘는 30살이고 얘는 그냥 안산시 고잔동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 값이 아니잖아요. 얘는 뭐예요? 함수 실행이잖아요. 실행. 그래서 실행 가능한 파일 같은 경우는 함수로 만든다. 제가 말씀드렸죠. 함수는 실행이 가능하고 근데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실행 가능한 것들은 함수로 만드는데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갑자기 사람 5가 개명을 한대요. 개명. 그러면 자 개명하기 전에는 사람 이름 출력하면 김철수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름을 만약에 개명을 해가지고 뭐라 할 거냐면 신장구로 개명한대요. 갑자기 김찰판이라고 갑자기 개명을 한대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콘솔 로그 해가지고 사람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김철판으로 수정이 돼서 나와요. 보이시나요? 보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알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름이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도 알고 저렇게 출력되는 것도 알겠는데 자, 얘를 조금 깔끔하게 출력해 볼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쵸? 김철판 뭐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백날 첫날 출력해봤자 인트로듀스 했을 때 뭐 나와요? 김철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인트로듀스, 그러니까 김철판으로 수정하기 전에는 김철수가 나오는 건 인정이에요. 근데 이때는 김철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근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저는 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30살이랑 김철수를 여기서 받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냐? 달러 그 다음에 this age라고 쓸 수 있어요. 나이가 age가 아니라 나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이 김철수도 this 이름이라 써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뭘 말하는 거냐면 this는 해당 객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안에서의 this는 뭐다? 객체 안에서의 this는 해당 객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 5 입장에서 this는 자기, 이 사람 5를 의미한다고요. 자, 그러면 사람 5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 5의 나이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30살로 세팅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디스 이름 출력했을 때는 처음엔 개명되기 전이니까 김철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김철판으로 개명된 이후에 이름 출력하면 뭐 나와요? 김철판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의 속성 값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객체의 값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보통 이제 뭐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내가 만약에 나이 바꿀래?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나이를 나는 뭐 20살로 이렇게 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살로 값이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객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객체가 결국엔 뭐다? 객체는 그냥 다양한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여러 가지 데이터의 집합. 그 다음에 해당 객체는 키하고 밸류가 쌍을 이루고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자, 나는 객체를 지금 출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로그 반복문을 이용한 객체 순회. 객체 순화를 하는데, 자, 일반적인 건 아니고, 자, in 반복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얘도 반복문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쓸 수 있냐? 포를 똑같이 씁니다. 제가 const 키라 쓸게요. 키. 그 다음에 in 우리가 지금 사람 5죠. 사람 5. 이런 식으로 써요. 요거는 이제 변수고요. 왜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사람 5가 가지고 있는 요 키, 이름, 나이, 사는 곳, 인트로 주소, 이게 키란 말이에요. 키가 여기 들어가요. 키가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름 들어가서 실행, 나이 들어가서 실행, 뭐 그 다음에 사는 곳 들어가서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콘솔 로그 해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제가 여기다가 키, 여기는 키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키는 말 그대로 키예요. 키. 그 다음에 밸류 값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밸류는 어떻게? 사람 5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점 키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 얘는 근데 출력할 때 얘는 대괄호 써야 되겠네. 점 키가 아니네.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거 보이죠? 반복문을 이용한 객체 순회. 그래서 키는 이름이고, 밸류는 뭐 김철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이는 뭐 20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그렇다 하면 그냥 여기다 이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 김철판, 나이 20살, 사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순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객체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